처음에는 그냥 그 형형한 자부심 가득한 눈빛이 궁금해서 네. 물어보러 가신 거고. 네. 그 물어봤더니 대답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전쟁 얘기하면은 되게 안타까워 그러는데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 알렌 가이라는 선생님은 이제 영국 의무병이었는데요. 전투병으로 지원했는데 사실은 의무병이 모자라서 거기 가셨던 거고요. 자기는 분명히 미국 벼무다에 간다고 사인을 했는데 눈 떠보니까 부산항이었답니다. 내린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제 그거 그래도 가능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디 간지 모르고 진입됐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군요. 아까 네. 자원도 많다고 했지만 네. 징집의 경우는 또 그런 경우까지 있군요. 네. 그래서요. 근데 그분들이 막작지껄로 도착한다니까 나갔는데 다들 첫 부산항에 도착한다고 나갔는데 갑자기 사일런스 침묵을 하더래요 다들. 왜요? 부산항에 그때 근처에 유엔군 묘지가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때 산을 봤더니 세상은 칼라인데 보이는 흑백이래요. 하늘은 파란데 산은 까맣더래요. 밑에 하얀 십자가만 있더래요. 다들 그거 보고 아 저게 좀 있으면 내 모습이겠구나. 그러면서 모두 침묵을 시키더래요. 그분은 전장에서 이제 컴백 메딕으로 많은 부상병을 치료했는데 어렸을 때 2차 대전 독일군 폭격을 많이 맞았대요. 자기는 포탄이라든가 총탄의 그런 공포가 없는데 자기가 가장 두려웠던 거 뭐냐면 전장에서 있는데 그 바람에 흘러오는 시체 싸고 사람 죽은 냄새. 냄새. 네. 그걸 맡으면 오금이 떨릴 때요. 네. 그 죽음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생생한 증언들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 이렇게 털어놓는군요. 사실은 잘 안 하세요. 자기들끼리는 안 하는데. 왜냐면 이제 현 작가가 오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금씩 물어보는데 왜냐면 이게 PTSD라고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외상 후 증후군. 네.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그런 끔찍한 경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순간 생각이 나고 밤에 힘들어 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방법인데 다시 가던가. 그래서 보훈처에서 하는 리비지 프로그램이 그분들을 엄청나게 회복하고 변화했으면 좋은 거예요. 치유시키는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고맙다 인사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사실은 자기 얘기를 들어주기 원하는 거거든요. 현 작가가 치유자군요.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가족한테는 끔찍했던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맞아요. 나만 꽁꽁 숨기고 했다가 그거를 너도 그랬니? 근데 어느 순간 이 얘기가 내가 묻히고 살기에는 너무 안타깝다. 예.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그걸 기록해주고 함으로써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음 세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현 작가도 즐거웠을 네, 것이고 보람 느끼고 그분들을 또 치유시키고 그분들도 자기 긍지를 또 되새기고. 네. 사실은 우리는 전쟁은 민족 동족의 상극이라든가 안타까운 것만 얘기하는데 전쟁에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 항에서 사랑도 있고 삶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사실 그게 삶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 듣다 보면은 이제 이런 거를 또 재미있는 거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시면. 사랑 얘기해 드릴까요? 네. 영국 갔을 때 이제 그 영국 요크 지역에 갔었는데요. 거기 촬영을 끝나기도 전에 어떤 할머니께서 계속 와가지고 너 이따 나 좀 만나고 가 이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제 또 순간 너 이따 꼭 만나고 가야 돼 이러는 거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앉으래요. 그러더니 자기 남편은 빅터 기싱이고 나는 낸시 날링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빅터가 18살 때 낸시가 18살 둘이 사귀었어요. 네. 빅터는 그때 영국 황실 기마대였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식 할 때 그 마차대 호위대 6명 중 1명이고요. 그리고 낸시는 그때 발레를 꿈꾸는 소녀였어요. 둘이 이제 첫사랑이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터지자마자 빅터가 영국군 장교로 파병이 됐고요. 한국으로? 네. 근데 보통 유엔군은 1년 정도로 해서 로테이션 되거든요. 근데 영국은 장교가 모자라서 통신장교를 2년 있었습니다. 초반에 50년대 초반에는 전쟁이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빅터도 한 장소에 있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낸시한테 편지가 수십 통 왔다는데 한 통도 못 받은 거예요. 영국군이 그때 보급도 잘 안 좋았던 거고. 전쟁통이니까. 네. 그렇죠. 낸시는 이제 기다리는 1년, 2년 동안 서로 뭐 했는지, 계란을 어디서 먹었는지, 어디 누구 만났는지 다 쓴 거예요. 답장 하나도 안 오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를 버렸구나 생각한 거죠. 마음이 변했구나. 네. 그래서요.
그리고 영국이 그때 2차 대전 끝나고 안 좋을 타임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호주로 갔답니다. 오. 간호사 하려고. 그때 영국에서부터 호주까지 가는 10파운드였다 그래요. 어허. 그게 1952년 7월에 갔던 걸로 하고요. 예. 빅터는 52년 8월에 갔습니다. 그 다음 달에 귀국했군요. 네. 아이고, 네. 못 만났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찾았는데 그녀가 떠났다는 얘기만 듣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낸시가 호주에서 영국에 1년에 한 번 정도 오는데 그 당시 2000년대 왔을 때 요크의 러시아 발레단이 공연했었는데 발레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 친구랑 발레를 공연을 보러 왔던 거고 마침 그때 러시아 발레단 발레리노 수석 발레리노 이름이 빅터 기싱이었답니다. 하하,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이 첫 번째 남자친구랑 아니냐고 무슨 소리냐 그런 농담하다가 그때 하필이면 택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공전화 박스에 그 마을 지역의 주소록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전화번호부. 네. 예. 노란 책 있잖아요. 네. 둘 다 요크 출신이라서 봤더니 빅터 기싱이 있더래요. 그냥 그 시간 때우느라고 찾아본 네. 건데. 네. 그래서요. 그때 전화했더니 안 받더래요. 그래서 아이 말자 그러고 돌아왔던 거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영국에 친구 전화가 왔더래요. 다시 전화해 봤냐고. 아니, 자기 전화번호도 안 적어왔다고. 친구가 내가 적어왔다고. 지금 해보라고. 예. 그랬더니 낸시가 그러더니 전화했더래요. 받았대요. 혹시 빅터냐 그랬더니 자기라고. 혹시 당신 낸시 달링이라는 여자를 기억하냐. 하하. 어떤 대답이 들어왔을 것 같으세요? 기억한다고 했겠죠. 빅터가 욕을 하셨대요. 왜요? 네. 아주 심한 욕을 하셨대요. 왜 그 사람을 찾느냐. 그랬더니 낸시가 놀래서 장난인 줄 알았나요? 그 낸시가 놀래서 왜 그 여자가 그렇게 나쁜 말을 들어야 되냐 그랬더니 빅터가 She broke my heart. 그녀는 내 마음을 찢어놨거든. 그렇죠. 네. 그게 거의 50년 만에 연락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낸시가 빅터 내가 그랬네 그랬더니 빅터가 말을 못 하더래요. 정말 낸시가 맞냐고. 네. 그 당시 빅터는 결혼을 해서 사모님이 와이프가 5년 전에 돌아간 아들 하나가 있고요. 낸시는 평생 싱글로 살았거든요. 둘이 전화를 주고 받다가 이제 낸시가 영국에 와서 빅터를 만나고 예. 그 뒤로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요코에서 집을 사셔가지고 같이 사십니다. 또 그동안에 그럼 만난 그 참전용사가 모두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촬영한 게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또 좀 들려줄 만한 기억에 남는 분 없어요? 지금 여기 가운데 지금 웨버란 분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의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1951년 2월 전투에서 원주 전투에서 이제 지휘를 하다가 중공군의 수류탄에 오른팔이 잃으십니다. 아이고. 근데 그때 전황이 좀 안 좋았던 거고 지휘관도 없고 그래서 예. 자기는 후송을 거부하고 그 상태로 팔이 없는 상태에서 수십 시간을 거친 지휘라고 싸우세요. 그리고 후속 병력이 이제 도착하니까 그때서 인수인계를 다 하고 나서 앰뷸런스 타고 가시는데 하필이면 그 앰뷸런스가 중공군의 포탄을 맞습니다. 같은 날 오른다리를 또 잃으세요. 아이고. 팔, 다리. 네. 아이고. 그래서 미국 국방부에서는 그때 대위였거든요. 윌리엄 웨버 대위를 살려라 그래서 이분이 강원도에서 부산, 일본, 하와이,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갔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 이제 팔, 다리가 다치셨는데 혹시 안 아프셨냐고. 아이고. 안 아플 리가 있습니까? 네,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팔, 다리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내 코가 너무 아팠어 이러는 거예요. 왜요? 아니 왜 코가 아프지? 그때 그분이 이제 코가 좀 크시긴 하거든요. 이제 출혈이 나니까 흔들리면은 걔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테빌라이저로 해서 비행기에 침대를 하고 침대를 묶어놨대 이렇게. 이렇게 흔들려도 이렇게 잘 흔들려가지고 예. 이제 출혈이 덜 하도록. 근데 이제 비행기가 작다 보니까 비행기는 작고 내 코는 높다. 그러니까 자꾸만 코가 비행기에 그냥 쓸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래가지고 도착할 때 코가 다 벗겨져가지고 그래서 내리자마자 간호관이 어디가 제일 아프냐 했더니 내 코 좀 어떻게 해봐. 그분이 사실은 상징적인 인물인 게 그분이 2차 대전 참전용사였는데 45년 전쟁이 끝났을 때 필리핀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필리핀에 계셨을 때 전쟁이 끝나고 첫 번째 메가더의 명령이 일본에 가서 조선인 노예를 해방하라가 그 명령이었어요. 이야, 한국하고 인연이 깊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셔가지고 탄광,
그 다음에 뭐 항구, 공항 이런 데서 그 당시 강제징용 노동자들, 일본인에 잡혀있던 조선인 분들을 조선으로 보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중 삼중으로 고마운 분입니다, 정말. 그때 그래서 그분이 한국 전쟁에서 발발했을 때 가장 먼저 내가 가겠다. 이 나라를 예. 지키겠다 하신 거고. 자원했군요, 그분은. 그리고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은 Do you know 고조선 그러세요. 고조선. 그 고조선은 아니 이러면서 예, 예.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고조선 역사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얘기하시면서 참 안타깝다. 너네 조선이라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위협했고 중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나라였는데 우리 때문에 분단이 됐고 우리가 그거를 다시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사실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 거구나. 네. 근데 그런 분이 사실은 4월 초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요. 네. 그분이 가장 강인하신 분 한 분이었는데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가시만 업적이 뭐냐면 워싱턴에 한국전 참전비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 동상이랑 그때 근무에 수많은 병과 벽화가 있는데 참전 용사분들이 원하셨던 게 전사했던 미군 36,000과 그 명단을 세워달라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웨버데이는 카투샤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네. 카투샤는 그 당시에도 카투샤가 있었죠. 네. 한국군이지만 미군 소속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웨버데이는 카투샤는 미국의 봉고를 받았고 미군과 살기 때문에 미군이라 생각하세요. 근데 한국 전쟁 때 카투샤가 7,200명이 전사했거든요. 그 명단이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그 명단을 다 찾으셔서 미국 최초로 미국 군인이 아니었던 카투샤를 미국 워싱턴 DC에 예, 36,000가 그 명단을 넣은 벽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게 올 7월 27일 날 오픈됩니다. 앞으로. 네. 예. 그러니까 뭐 장교 출신인데다가 한국 전쟁의 상징처럼 돼 있는 분이니까 미국 사회 내에서 한국전을 기리는 여러 일들을 또 많이 해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꼭 그런 분이군요. 네.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 이렇게 쭉 들으면서 처음에는 단지 호기심에서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는 보람도 느끼지만 또 재미도 있으셨다고 그랬고 네. 감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 수십 차례 미국 영국을 드나드신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비용을 본인이 다 대셨다? 많이 사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빚까지 지셨다면서? 네, 처음에는 사실은 조금만 한 번만 더 해보자 능력이 될 때 사실은 카메라도 팔고 렌즈도 팔고 차도 팔고 대출도 좀 나오니까 하고 사진작가가 카메라 팔면 어떻게 해요? 뭐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대만 있으면 돼서 왜냐면 2018년 12월에 18년 7월에 찍었던 이제 3년 용사가 계신데 사실은 후원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크리스마스 때 전달해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크리스마스 때 사실 12월 25일 날 찾아갔어요. 영국 엘리라는 지역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기억이 남는 거 뭐냐면 휠체어를 타고 오셨었거든요. 그때 27일 날. 근데 자기가 대표로 그 참전비에서 먼저 간 전우들을 격려를 하는데 나는 앉아서 하지 않겠다. 일어나겠다 해가지고 힘들게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 영국 무관이랑 그 다음에 이제 한국대에서 한국 무관이 불축해서 격려를 딱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남아요. 엄청. 그 크리스토퍼 콜드레이 그 데이븐. 그리고 이제 찍을 때도 자기 꼭 일어나서 찍겠다. 꼭 같이 군인으로서. 예. 사모님이 딱 이제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모님한테 연락 많이 했었고 그분이 이제 25일날 갔는데 안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콜드레이 선생님한테 사모님한테 물어봤죠. 했더니 우시면서 이제 한 4월 전에 아이고. 이제 갔다. 그래서 이제 전달할 때 막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지금이 아니면 좀 안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네, 한 번만 더 가보자. 되겠구나. 그랬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에너지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후원이 좀 오긴 왔었어요. 그 후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이후랑 전이 좀 많이 다른데요. 그 전까지는 좀 관련자라던가 가족이라던가 이렇게 약간 좁았었거든요. 보는 시각들이. 근데 유퀴즈 이후로는 이제 여성층 10대, 20대 비율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후원자들이. 네, 후원도 예. 그렇고 알아주는 분도 그렇고 예. 동참하는 분도 그렇고. 예. 혹시 우리 보훈처나 정부에서는 지원 없었어요? 일단 표창장이나 감사패는 받았습니다. 네, 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속하기 위한 후원이나 뭐 지원 같은 건 없어요? 정부는 정보할 나름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도 그게 뭐 꼭 굳이 않더라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녹화를 합니다만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미국에 계실 계획이라고.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시면 또 언제 오시는 거예요? 일단은 시간이 없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RV라고 캠핑카를 구해서 이제는 50개 주를 직접 다 찾아갈 예정입니다. 캠핑카로? 네. 왜냐면 저희가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사진 찍고 이제 그 현장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 인터뷰하는 동안 이제 찍은 사진을 프린트하고 액자로 바로 만들어 드리거든요. 저희 장비가 한 200kg 되는데 이게 이제 그거 장비를 뺐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렵죠. 그동안에는 그렇게 못했군요. 그동안에는 사진 찍고 돌아와서 네. 인화하고 액자 만들어서 다시 가서 전달하고 이렇게 됐군요. 네. 근데 작년 12월부터 현장에서 하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바로바로 돼야죠.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은 찍은 당일날 돌아가셔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거든요.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 장비도 그렇고 또 캠핑카면은 숙박도 해결될 거고. 가장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게 항공료랑 숙박비였기 때문에 캠핑카에서 이제 저랑 그 헤지 디렉터랑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찾아가는 거죠. 계속. 미국 50개 주를 다 돌겠다. 네. 그리고 미국이랑 캐나다 갔다가 그걸 가지고 영국으로 가면은 유럽도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나머지 7개 나라는 비행기로 가야 되지만 그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 쪽은 그리고 캠핑카로 내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모두 몇 개 나라를 지금 갈 예정이에요? 지금 한 15개 나라 갈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미국과 영국에 집중돼 있었다면 네. 나머지 나라들하고도 이제 연결이 됐군요. 네, 이제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서 대사관이 영사관에 요청을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 뭔가 약속들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좀 그 참전했던 분들이 모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군인 무관분들이 연락이 오세요. 혹시 오시면은 어떻게든 내가 몇 분이라 초청할 테니까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무관분들하고 국방부 무관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이제 더 늦기 전에 빨리 찾아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출국은 16개 국가를 도는 장기 여행이 되겠군요. 네. 아무래도 2023년 7월 27일 정전 70주년 전에 많은 국가의 참전용사를 뵙는 게 목적입니다. 맨 처음 이걸 시작하실 때 한국 직업군인 한 2,000명 사진을 찍다가 참전용사 그 노인분 한 분 딱 찍는데 눈빛이 다르더라 그랬잖아요. 네. 혹시 그거를 만나는 외국 그 참전용사분들한테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한국의 직업군인들과 달리 여러분의 눈에서는 빛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본 적 있어요? 있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뭐라던가요? 그분 한 똑같으세요. 다. 그러니까 약간 국군 참전용사랑 유엔군이 다른데 국군 참전용사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국군 참전용사는 나라 이름 서러움은 지방 없다 더 서럽다. 왜냐면 일제시대에 살아봤고 나라가 뺏겨봤기 때문에 한국 전쟁이라는 거는 그분들한테는 삶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물러나면 나라를 뺏기는 거고 나라를 뺏기면 또 난 없는 거야 해서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랑 그 하나만으로 버티신 분이거든요. 그건 국군 참전용사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나라를 그런 마음을 지켰지만 사실 이 나라가 폐허됐을 때 50년, 60년, 70년을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허리도 졸라매고 이 나라를 기관부터 세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잊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고마워하지 않고. 그래서 국군 참전 용사분들은 그렇게 나라를 지켰지만 서러움이 많이 많으세요. 되게. 근데 유엔군 같은 경우는 힘든 시간이 겪었지만 내가 자유를 지키러 갔다. 민주주의를 지키러, 이걸 이상을 지키러 갔거든요. 그리고 내 젊었을 때 꿈이 자유와 민주주의가 정확히 세운 나라를 보는 게 꿈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정확히 세운 나라고 우리가 그걸 만들었어. 그 자부심이 정확하세요. 네. 자유와 민주를 지킨 주역이다라는 자부심이 눈빛에 살아있더라. 네. 아무튼 우리 현 작가님한테 저는 한편에서는 고맙고 한편에서는 자꾸 부끄러워져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전체가
사실은 해야 할 일을 지금 혼자 어찌 보면 좀 우연한 계기로 시작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거라서 감사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러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장서 주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의 희생에 뒷받침해서 우리의 오늘이 있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